자, 이제 두 번째 어휘상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어휘상의 어떤 변찬이라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쉬워요. 어? 일단 첫 번째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어의 비중이 크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람이라는 것은 그 아랫줄에 나와 있는 강의 의미를 갖게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에 있는 산의 의미를 갖게 되고, 자, 온은 백,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즈문은 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중세국어에는 가람부터 즈문까지 요 어휘들이 많이 쓰였는데 현대로 오면서 다 강부터 천까지 한자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한자어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과거보다.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첫 번째 고유어의 비중이 컸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시기에도 외래어가 존재했다.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래어가 존재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들어온 우리가 그 붓글씨 쓰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몽골어에서 온 바톨, 그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용사라고 쓴 겁니다. 용사. 우리나라 말에 용사, 용맹한 사람. 그다음에 여진어에서 온 두만강할 때 그 투만.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어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어의 비중이 컸고 그다음에 외래어도 존재했다. 자, 이런 게 이제 어떤 형태상의 변화라면, 형태상의 변화라면, 자, 세 번째, 뭐도 변했다? 의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이게 세 번째. 의미도 시간에 따라 변했다. 그래서 의미가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의 중세국어 싸다가 지금은 싸다, 비싸다, 싸다. 그래서 값이 저렴하다는 뜻의 어떤 그런 현대 국어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현대 국어의 어떤 싸다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 변화 있잖아요. 의미 변화. 자, 요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의미의 확장, 의미의 확장.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우리가 왕이라는 말 있잖아요, 왕.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임금님을 뜻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왕뚜껑이라고 하는 뭐야 그 컵라면도 있죠, 왕뚜껑. 그러면은 왕의 의미가 좀 크다. 이런 의미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왕의 의미를 빼놓고 어떤 다른 크다의 의미도 갖게 되고 왕뚜껑 뭐 왕개미 이런 거 옛날에 그 영화 가운데 뭐 반치광도 있었어요. 반치광. 그러니까 무슨 왕 그다음에 왕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로 확장되어서 쓰인다. 이런 것이 이제 의미 확장. 자, 그다음에 의미 축소가 있는데 의미 축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 우리 그 훈민정음에 보면 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남자를 뜻하면 지금은 비하, 그 비하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놈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일반적인 남자에서 비하된 의미로만 쓰이는 의미 축소. 자, 세 번째 의미 이동이 있어요. 그럼 이 의미 이동이라는 거는 완전 다른 의미로 변한 겁니다. 다른 의미로 변한 거. 그래서 어, 그 훈민정음 언어에 보내 어여쁘다라가 있죠. 어여쁘다.
어여쁘다가 있는데 요것은 그 당시에는 뭐였다? 그 당시에는 불쌍하다의 의미였는데 이게 지금은 뭘로 쓰인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걸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이동,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의미가 바뀌는 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커지느냐, 아니면 의미가 작아지느냐, 아니면 완전 다른 의미로 변하느냐, 이런 거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지금 보던 거 싸다. 요 싸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였다? 값이 나가다였다. 그런데 값이 저렴하다라는 의미의 현대국어 싸다로 이제 의미가 달라졌다. 그럼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거는 의미 이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의미 이동.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오늘 음은 표기상의 차이점과 어휘상의 차이점을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문제 잠깐 푸시고 자, 문제 잠깐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이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이 교재는 백발백중이라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사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첫 번째. 밑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언어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이죠. 역사성. 당연히 동그라미. 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동그라미. 중세국어 이전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계열이 확립되지 못했다. 뭐하고 뭐만 있었다? 예사소리하고 거센소리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된소리는 없었다. 이거는 중세국어 때 확립이 된 것이다. 동그라미. 자, 중세국어에서 에하고 에, 으, 어, 아, 으,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때 에라고 앞에 쪽에 아 할 때 에는 입이 더 크게 벌리는 거고 할 때는 입을 작게 벌리면 돼요. 그래서 에하고 에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맞고 자, 현대는 뭘로 바뀌었다?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자, 5번.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와 달리 음절 말에는 디귿과 시옷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그때 받침으로 썼던 게 팔종성 8개라고 그랬고 그게 디귿과 시옷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다르게 발음된다. 이것도 동그라미. 자, 중세국어에서 6번. 중세국어에서 쓰이는 고유어는 그대로 쓰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X. 뭐 되게 쉽네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1번. 자, 그리고 2번 갑시다. 자, 윗글의 전개 방식. 선생님이 얘기한 전개 방식은 앞에서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 뭐가 있었냐면은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비교대조, 비교대조. 자, 그리고 음은 표기, 어휘 이런 분류를 통해서 뭔가 그 변천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안 보이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정답은 1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 바로 중세국어에서 현대로 올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죠. 다른 것들은 뭐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복습한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맞히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놓쳤던 어떤 본문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게 나오면 앞에 있는 지문을 찾으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본문을 볼 때 빠졌던 것 혹은 놓쳤던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내고 어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학교 문제 혹은 수능 문제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1번 말싸미 말씀이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를 했다. 자, 2번 사마띠. 자,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오는 이야기죠. 원래 사마띠는 요겁니다. 사맞다. 받침이 치이시고 요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통하다의 뜻이에요. 통하다. 뭔가 통하다. 사마띠 아니할세. 그런데 팔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치읓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읓과 가장 유사한 요 시옷으로 받침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팔종성에 대한 이야기다. 팔종성. 자, 그래서 2번 맞지요? 자, 3번 뜨들. 자, 이 뜨들이라고 하는 거, 요 뜨들을 보세요. 뜨들. 자, 원래 어떻게 됐을까? 뜻 플러스 을입니다. 을. 뜻, 을. 그러면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 어두자음군이 보이고요.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디귿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어졌겠죠. 자,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과 을이 있는데 이거는 뭐다? 뜻이라는 말이 음성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을을 갖다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모음조화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그래서 어떤 구나 단어를 봤을 때 거기에 중세국어 문법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3번에 보니까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어, 현대 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진다. 이것도 맞는데? 자, 맞는데 정답이 3번이에요. 왜 그럴까? 어? 정답이 왜 3번일까? 지금 여기서 그 현대국어를 보면은 뜻을이라는 현대국어도 모음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과 뜻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모음조화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는 현대국어가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현대국어에도 지금 뭐 뜻, 으로 끝났고 뒤에 을이 붙었기 때문에 모음조화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모음조화를 갖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게 정답이 3번이고요. 자, 4번 수비 쉽게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뭐 보는 것처럼 순경은 비읍이 쓰이고 있다. 자, 5번 따름이니라 여기에도 지금 뭐가 보입니까? 어두잠군 보이고 그 다음에 따름이니라 미음이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어졌기. 그래서 어두잠군과 이어졌기 두 개가 다 보이는데 자 중세국어에 존재하던 어두잠군은 뭘로 바뀌었다? 된소리로 바뀌었다. 맞지요? 자 3번까지 했고 자 마지막 문제 4번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기억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억 확인해 보면은 의미가 달라진 어휘.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의미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의미 이동. 자, 1번 배. 자,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나룻배였다. 자,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선박이다. 모든 선박도 배잖아. 뭐야 이게? 모든 선박은 나룻배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 의미의 확장이 되겠네요. 의미의 확장. 자, 씩씩하다, 엄하다가 뭔가 굳세고 위험스럽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 어리다, 어리석다가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엉터리는 어떤 대강 갖춰진 틀에서 어떤 틀이 없다. 그 다음에 어여쁘다.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죠. 불쌍하다가 예쁘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다 뭐가 된다? 의미의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수고했습니다.